전 세계 인구 절반이 한국 제품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제품이 한국산인 줄 모르고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한국 없으면 전 세계 60%가 넘는 이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제품, 대체 무슨 제품이고 한국이 어떻게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뉴스팩토리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한국의 세 가지를 물어본다면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자동차 제품은 단연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나머지 한 가지는 의외의 물건인데요. 바로 각국을 상징하는 화폐입니다. 어째서 한국이 외국 화폐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생산되는 동전을 만들기 때문이죠. 외국에서 생산되는 동전의 반 이상이 한국에서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도 한국의 중소기업 업체가 독점적으로 화폐 생산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 풍사는 유럽은 물론이고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발행되는 주요 소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유로화의 경우 풍산이 독점적으로 납품하기에 유럽에서 쓰이는 물물 거래에는 반드시 한국이 개입하게 됩니다. 심지어 2007년 이후 미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1달러짜리 동전도 풍산에서 만들어 매해 전 세계에 몇십억에 달하는 양의 동전이 한국 기업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소전이란 무늬가 새겨지지 않는 동전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 소전에 무늬를 새김으로써 조화가 완성됩니다. 소전이 없으면 화폐를 생산할 수 없어 각 나라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만약 한국이 소전 생산을 중단한다면 유럽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화폐에 문제가 생겨 비상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의외로 한국은 오래전부터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국이 세계 동전업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은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중앙정부에 화폐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 중앙정부 관리 감독을 거쳐 엄격한 통제 아래에 화폐를 생산합니다. 만약 관리를 잘못해 위조화폐가 나올 경우에는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어 화폐를 제작하는데 쉽게 위조할 수 없게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럽은 경우가 다른데요. 중앙정부에서 화폐를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에 위탁해 화폐를 제조합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화폐 제조업체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90년대 말 유로화 전환을 앞둔 당시 유럽연합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야 했기에 쉽게 위조할 수 없는 화폐가 유로화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유럽인들을 위해 동전 제조 시 니켈 금속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있었죠. 모든 조건을 고려한 결과 노르딕 골드 금속으로 유로화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자랑하는 유럽 업체들에게 노르딕 골드로 만든 유로화 제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업체도 노르딕 골드로 동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리와 아이언, 주석과 알루미늄 4개 금속을 적정 비율로 조합해서 만들어야 하는 노르딕 골드는 깨지기 쉽고 양산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 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명분 업체들도 양산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을 한국이 성공시킨 것입니다. 심지어 시제품은 물론이고 양산까지 속전속결로 마칠 수 있어 제작 현장을 보기 위해 찾아온 스페인 조폐국 담당자는 그 미칠 듯한 속도에 감탄하며 한국 중소기업인 풍산과 바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오만하게도 한국 업체는 있어도 무시하거나 아는 체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 업체가 유로화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자 제발 우리와 계약해달라며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유럽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의 풍산은 이후 대만 수출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수출 영역을 넓히며 전세계 60여 개국에 소전을 수출하면서 업계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880억 장, 무게로는 44만 톤에 달하는 소전은 지구에서 달까지 6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며 지구를 55번 돌 수 있는 양을 생산했죠. 필리핀에서 수십 종의 동전이 사용되는 사태를 막고 풍산에서 생산된 동전으로 통일하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으며 미국 최대 소전 업체인 올린을 제치고 북미 시장 제1의 소전 가공업체로 미국 조폐국으로부터 플래티넘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지폐 제조를 담당하는 한국지폐공사 역시 소전을 생산해 각국 정부에 수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남미 국가들에도 소전을 수출했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지폐를 포함해 조합까지 자체 제작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데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3개 국가만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소전 제조 실력이 월등해 각국의 소전을 수출하고 있죠. 처음 수출한 국가는 이스라엘과 호주로 이스라엘에서 사용되는 신셰켈 동전은 한국에서 전량 공급한 소전을 활용해 만든 동전입니다. 호주도 조폐공사로부터 소전을 수입해 사용하다가 2004년에는 풍산에 소전을 의뢰했습니다. 주화 제조 기술만 탁월한 것이 아니라 지폐에도 놀라운 기술을 적용해 한국의 지폐는 위조 지폐가 제일 적게 발견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에 발견된 위조 지폐는 총 605장으로 100만 장당 0.12장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하는 위조 지폐 청정 국가입니다. 한국 지폐는 재질은 물론이고 그 안에 담긴 위조 방지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최고 수준의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색 변환 잉크로 숫자를 새기는 것부터 심지어 홀로그램 기술까지 사용
사용해 위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조 지폐 감별 기술 역시 세계적인 수준이라 설사 위조 지폐를 위험을 무릅쓰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금방 덜미가 잡힙니다. 이 기술을 응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라벨가리 수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조폐국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의류에 적용해 위조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위조 지폐 제작은 물론이고 감별조차 어려워 쩔쩔매는 형편이지만 한국은 완벽한 제작 기술과 감별 기술 덕분에 이런 어려움조차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소전 기술을 빼내고자 중국 업체는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업체들까지 도전장을 내밀며 소전 시장의 1인자 위치를 뺏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술 스파이까지 들어오면서 소전의 기술은 누구나 탐내는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소전은 철저한 비밀 관리와 국익에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소전 생산 기술을 유지해 지금도 소전 생산으로 막대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국은 이름을 떨치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 한국인의 피땀 흘린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 소전 시장에서 최고의 위치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팩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